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총회 임원의 경상로의 사건 처리에 드러난 산무현상이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경상로의 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경상로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의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경상로의 적법한 노회장은 김성곤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노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서기는 불법을 행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거기에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과 임원회 몰래 행정을 처리한 총회 서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화해중재위원회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총회 임원회의 산무현상을 보여준 단면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 기준을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한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무능, 무법, 무력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끄러운 평가는 총회 서기가 총회장 몰래 불법자의 편을 들어주고 소위원회 몰래 단독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경상로의 이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눈을 감은 채 슬그머니 중대한 사안을 화해중재위원회로 넘겨버린 결정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이 같은 총회 임원회의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법한 결정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장자총회의 자긍심을 갖고 100년을 달려온 합동의 무법행보로 인해 벌어진 인재형 사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충남로의 사건, 성석교회 사건, 부천 해린교회 사건, 순천로의 사건 등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경상로의 사태가 대형 인재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로의 사건의 경우 제99회기부터 총회의 무법 행보로 인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석교회의 양측이 엄동설하는 한파와 오미크론 확산 위기 중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총회 본부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총회의 허물어진 법질서가 나온 인재형 사고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총회장 및 총회 임원들이 불법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총회 재판국 역시 불법 재판으로 교단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된 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충남로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면 충남로의 속해 측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판시는 제99회 총회장, 총회 임원, 헌의부장, 재판국 등이 하회의 문서를 정치적으로 받아 속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석교회 사태와 관련한 사법의 가처분 및 1심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노회 소속 변경 결의는 불법이라고 판시된 것은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동시에 사법에서 연 3패를 기록하여 수치를 당한 판결문에 따르면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10명이 서명한 판결 역시 불법이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부천 해린교회 사건도 불법 재판이 나온 인재형 사고였습니다. 동 사건은 당시 중군호에 관련 재판을 맡던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이 난무하자 교단 탈퇴를 결의하여 벌어졌습니다. 순천로의 사건 역시 타 노예, 공보성 노예 소속 목사를 이명서도 없이 불법으로 받은 불법 측 인사들의 손을 들어준 총회의 정치적 고리를 끊지 못해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경상로의 사태가 불거져 앞선 인재형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건들의 복사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총회가 불법자들의 편을 들어준 상식 이하의 결정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포커스와 CFC는 충남로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 성석교회 사건, 부천 해린교회 사건, 순천로의 사건 등으로 인해 불거진 각종 불법들과 총회의 무법 행보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논평과 고발을 그치지 않았으나 총회의 교권 행보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총회 임원의 결정이나 재판국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분석입니다. 금권 아니면 무능, 그것도 아니면 무자격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죠.
위 사건들에서 드러난 공통점 역시 총회가 사건을 처리할 때 판단 기준이 헌법과 규칙과 결의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금권의 영향이라는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노예가 서서히 수면 위에 드러난 것도 총회 임원회의 상식 이하의 결정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상노예 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총회 서기가 한쪽 편에 가서 위임식 설교를 해주고 총회장과 임원회 몰래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황당한 행보가 사건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사법가처분에서 노회장 불신임 가정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현 노회장이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계속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명확한데도 총회 임원회는 경상노예 사안을 화해중재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총회 임원회가 법과 상식에 근거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결정하면 될 일을 슬그머니 화해중재위원회로 넘겨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으로 구성한 속칭 불법노예가 임시노예에서 노회장을 바꾼 후 몰래 고유번호증까지 바꿨는데 총회 서기는 그런 불법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총회장과 임원회는 서기의 불법 행강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법자들의 소행을 화해중재위원회로 넘겨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이런 마당에 경상노예 원로 및 은퇴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보니까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사법에서 결정한 불법 이탈자들에 대해 어떤 처리도 못하고 슬그머니 화해중재위원회에 떠넘겨버린 무법, 무능, 무력한 행보를 보인 것에 비해 노예의 원로 목사님들과 은퇴 목사님들이 보여준 공정과 정의와 공법이 정금처럼 빛나는 현실입니다. 이들 원로 및 은퇴 목사님들이 교단의 불법에 맞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워진 김성곤 노회장 측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용기와 정의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 같은 노예 어른들이 강고가 노선은 그동안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교회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스러운 노예가 더 이상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